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좀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쉬어가는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자, 어제 시장은 코스피가 그 전에 9일 연속으로 쉬지 않고 굉장히 좀 연속해서 올라온 데 따른 조정 양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조정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을 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미국 쪽에서 발표될 만한 이슈가 될 만한 거리들이 좀 많으니까 소매 판매나 일단 PPI 베이지북도 나오고요. 연준 위원들의 연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어제 우리 시장도 눈치를 좀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 연휴가 바로 이번 주가 지나면 설 연휴니까요. 자, 이 연휴를 앞두고 조금 관망하자, 지켜보자는 그런 심리도 발동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현재 62평선 자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파란 선이죠. 61평선이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조금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60선하고 120선이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 이 위치가 한 2365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1차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돌발악재가 나와서 이 선을 이탈하더라도 밑에서는 22평선이 좀 받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2차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400포인트 이상에서는 약간 이 12개월 선행 PR 기준으로 11배 중간 정도, 그쯤 정도가 되게 되니까 약간의 밸류에이션 부담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일봉상에서 22평선이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턴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20선하고 60선, 122평선이 수렴이 되는 그런 구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섹터별로는 이 4차 산업혁명 섹터가 굉장히 강한데요. 로봇, AI, 메타버스, 이 세 개의 4차 산업혁명 트로이카가 강세를 보인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로봇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하면서 이게 2대 주주로 올라섰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화되면서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AI 쪽도 챗 GPT로 촉발된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증폭된 상황입니다. 또 메타버스 관련되는 쪽도 마찬가지죠. 월요일부터 서울 메타버스라는 서비스 플랫폼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등초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82개 기업 정도가 있다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투자 현황들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볼 수 있고 덕수궁 같은 관광지들 이런 쪽도 좀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주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항상 좀 드리는 얘기죠. 이런 섹터들도 추격 매수보다는 시간을 갖고 저점 매수를 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지금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중에 실적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라면 그런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관련되는 종목 한 종목 정도를 이따가 마감 무렵에 투자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코스피가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을까요? 2100선까지 밀려 내려갔었습니다. 연초에 2180선 저점을 찍고 최근에 월요일장의 고점까지 했을 때 230포인트의 상승, 지수상으로 저점에서 10%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평선이 수렴하면서 아래쪽으로는 지지력이 단단해질 것이고 또 위쪽으로는 2400선 쪽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박스권 지수 흐름 예상해 주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관련한 섹터 가운데서 일단 시장에서 한 차례 4차 산업혁명 트로이카가 형성이 됐다. 이 부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AI 메타버스인데요. 서울시의 메타버스 서비스는 세계 최초의 공공 메타버스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 시작이 되게 되면서 관련한 섹터들 한 차례 움직였던 부분들 잘 살펴보면서 이제는 조금 더 종목 선정과 저점 매수에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는 부분들, 지수가 조금 좀 속도를 늦춰가는 움직임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럴 것으로 일단 어제 브레이크가 좀 걸렸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 동향과 파생 시장의 동향을 통해서 또 시장의 방향성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 주실까요?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혼조권으로 마감이 됐죠. 그 미국 시장, 주식 시장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 근데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채 이 가격이 국채 수익률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서로 굉장히 좀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요걸 마지막으로 본 게 아까 7시 정도 그쯤에서 봤었는데요. 미국채 10년물은 3.8bp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2년물은 3.6bp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10년물 같은 경우는 뭐 경기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고 2년물은 통화 정책에 관한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미국 국채 시장에 서로 상반된 그런 의미는 경기 침체 우려는 좀 약화되는 모습이다. 그리고 연준 통화 정책 관련해 갖고는 피복 가능성이 증가하는 모습이다라는 뭐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어제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별로 희비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6%대 하락한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또 실적이 상당히 좀 예상치보다 긍정적으로 좋게 나오면서 5%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간밤에 기술주들이 워낙 좀 좋았는데요. 이 테슬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상당히 좀 탄력적인 그런 상승을 보였고요. 자,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둔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한 1.9%대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S&P 500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시장을 보시면 전고점하고 242평선을 앞두고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오늘 2021년 9월달 이후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무려 16개월 만입니다. 16개월 만에 62평선하고 122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시차를 두고 그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22평선도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21선하고 61선, 121이평선까지 정배열되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되게 될 겁니다. 또 주봉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20주 이평선을 들 수 있을 텐데요. 20주 이평선이 아직까지는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곧 전환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2300포인트를 강하게 이탈하지만 않으면 설 연휴 이후에는 이 부분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으면 1월 마지막 주 정도에는 방향이 추세 전환이 될 거고요. 또 이번 주에 2385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이 되게 된다라면 설 연휴 이후에 바로 20주 이평선이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자, 방향이 전환된 이후에는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보다 안정감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파생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 파생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연말 연초에 진입한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인데요. 그때 1월 3일까지 말부터 시작해서 한 4일 동안, 사거래일 동안 진입된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한 2만 2천 계약 정도, 그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이 중에 일부는 지금 정산이 된 모습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한 1만 계약 이상은 매도로 남아있을 걸로 추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이 좀 더 탄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쇼커버링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수가 들어오고 미결작정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거나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라면 바로 그게 쇼커버링 신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뭐 옵션 시장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옵션 시장은 만기가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근데 금융투자 쪽에서 풋옵션에 대해서 3일 연속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매도 규모도 지난 54억, 그다음 30억 뭐 이런 규모로 그렇게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반대되는 포지션이 누가 갖고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한데요. 자, 이 반대되는 풋옵션 매도 포지션은 외국인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 쪽에 풋매수 포지션으로 인한 위험 요인은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하방 포지션에 들어간 이 금융투자는 뭐 말씀드렸듯이 아까 9일 연속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뭐 여기에 따라서 단기 매매용으로 진입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미결제 약정과 함께 쌓여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옵션 시장에서 또 풋 매수 포지션들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점인데요. 그런데 선물 시장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이 또 옵션 시장에서는 풋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는 시장에서 해지를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물량들이 청산이 됐을 때는 시장이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 보일 수 있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는 2365선의 지지 가능성 높다고 보셨고요. 앞서서.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설 연휴를 앞두고 2385선 위에서 마감이 된다면 여러 이평선들 지난 2021년 9월 이후에 골든 크로스가 쫙 나오면서 조금 더 탄력받을 수 있는 시장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자, 오늘 또 중요 이슈와 일정들 점검하면서 시장 영향력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일정과 이슈가 중요할까요? 네, 오늘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미국 쪽에서 PPI, 이건 생산자 물가 지수죠. 그리고 또 소매 판매도 오늘 같은 시간에 발표가 됩니다. 또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가 있고요. 여러 연준 위원들의 연설도 예정돼 있는데요. 일단 뭐 PPI는 CPI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지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PPI 같은 경우도 전년 동월,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이겠네요. 이때도 벌써 헤드라인 PPI가 9.7%나 올라가 있던 상태입니다. 또 근원 PPI도 마찬가지 8.3%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물가 지표와 마찬가지로 기저효과가 크게 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고요. 자, PPI가 헤드라인 전년 동기 비교 갖고는 6.8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 근원 기준으로는 5.7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별 기준으로도 헤드라인은 마이너스 0.1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근원 같은 경우는 0.1% 정도 상승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월에 나온 수치보다는 다들 굉장히 좀 낮은 그런 수치죠. 이 PPI가 시장 전망치에 부합될 경우에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오늘 발표가 되는데요. 이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11월 달에 이 소매 판매가 발표됐을 때가 12월 15일이었었는데요. 자, 이때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그런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은 한번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날 S&P 500 기준으로 약 3% 가까이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11월 달은 쇼핑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게 나왔다라면 이거 진짜 경기 침체로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많이 증가가 됐었죠. 자, 이번 달에 오늘 저녁에 발표될 걸로 예상되는 CPI 전망치는 마이너스 0.8입니다. 자, 그래서 전월에 비해서 또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월별 수치니까 예상치대로 좀 발표될 경우에는 2개월 연속으로 좀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전망치대로 이 두 지표가 모두 발표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두 지표가 서로 좀 상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경기 침체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애틀란타, 세인트루이스, 캔자스시티, 필라델피아,
델라스 연은 총재들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또 내일은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요런 이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해갖고 다음 주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좀 예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가정용품 판매 회사인 P&G도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본다라면 미국의 일반 가정에서 소비가 어떻게 변해갈지 뭐 그런 부분들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내일 보스턴 연은 총재하고 뉴욕 연은 총재 그리고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연설이 예상돼 있는데요. 시장은 어느 정도 이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이런 성향은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연설인데 이분은 굉장히 비둘기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물가를 보고 조금 매파적으로 변하기도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조금 이 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준다라면 시장은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간밤에 JP모건 수석 투자 책임자가 연내 연준이 6%까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연준 위원들 발언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은 뭐가 있을까요? 자, 어제 시장은 2,400포인트 돌파 후에 밀린 시장이라서 다소 조금 아쉬운 시장이었었는데요. ADR 지표가 등락 추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ADR 지표가 100에 근접하면서 투심이 지금 많이 좋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조정을 이용해서 실적 호전주에 대한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시장이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추격 매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소외되는 지름길이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MWC가 2월 말 정도에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섹터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마찬가지 1월 달에 CES에서 메타버스 쪽이 관심을 받았듯이 MWC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MWC 관련해 갖고는 얼마 전에 5G 관련 섹터를 조금 선침해 놓고 기다리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당 sek터 이쪽에서 실적이 되게 좋아지면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찾아내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종목은 이렌텍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렌텍의 실적은 2021년도에 340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됐는데 작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무려 816억입니다. 이 AR 글라스에 대한 국책과제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런 쪽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수 흐름은 늦춰지고 있고 종목별의 순환매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 구간에서 추격 매수는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 잘 엄선하는 게 중요한데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관심주로 이렌텍 꼽아주셨네요. 이재필 전문가의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